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제 콜린 캠벨 교수님의 그 The China Study라고 하는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하는 수많은 영양학자들과 수많은 암 전문가들에 의해서 유방암이든 폐암이든 간암이든 위암이든 췌장암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와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그 질병의 그 범인이 누구냐면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또는 동물성 지방산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성분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또는 메티오닌이 이 종양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재발과 전이에 지배한 영향을 끼치는 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야가 좀 트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지방산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필수 지방산, Essential Fatty Acid라고 하는 이 필수 지방산은 종양을 억제하고 또 재발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동물성 지방산과 다르게 식물성 지방산,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에 상당히 유익한데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름 하면 무조건 가열해서 먹는 것으로 먹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기름이 우리 몸에 좋고 그 기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는 가열했을 때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 코코넛유, 올리브유, 그 다음에 아보카도유가 있습니다. 닥터 퀼린 박사님께서 영양소로 암을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 환자분들이 지방에 이제 가열해서 먹은 활성산소를 만드는 기름 형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영양소로 암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필수 지방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견과류나 아마씨나 이런 이제 넌밀크 종류의 형태대로 이제 여러분들은 필수 지방산을 드시는데 자, 이제 영양학 공부를 잠깐 짧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필수 지방산 하면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리놀레산, 또 두 번째는 알파 리놀렌산. 다 헷갈리셔요. 리놀레산하고 이거 내가 잘못 쓴 거 아니야 라고 저 사모님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리놀레산은 특별히 오메가6 지방이고요. 견과류에 많죠. 두 개의 이중결합을 가집니다. 리놀레산은 두 개의 이중결합이지만 알파 리놀레산은 특별히 생선, DHA, EPA에 많은 알파 리놀레산은 오메가3 지방의 주요 성분이고 이제 리놀레산은 두 개의 이중결합이지만 알파 리놀레산은 세 개의 이중결합을 가지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놀레산은 오메가6 지방이고 두 개의 이중결합을 가지는 불포화 지방산일 뿐만 아니라 얘가 나중에 이제 감마 리놀렌산으로 변환이 되죠. 자, 그래서 리놀레산은 오메가6 지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알파 리놀렌산은 니은자 하나 더 붙는 거, 영어로 N자 하나 더 붙는 거는 틀립니다. 오메가3 지방이고 주로 이제 생선기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개의 이중결합을 가지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요 비율을 어느 정도 드셔야 될까요? 1대4. 자, 이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메가6 지방은 채소와 견과류, 옥수수, 홍아씨, 특별히 면화씨, 땅콩, 대두 여기 오메가6 지방이 풍부하고요. 또 리놀레산은 오메가6의 주성분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을 감마 리놀렌산으로 변환시키고 또 오메가6의 다른 성분은 복합 리놀레산 또는 다회로 감마 리놀렌산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등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오메가6와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9에 대해서 혼돈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좋은 필수 지방산으로 종양을 억제할 수 있는 CLA 이런 형태로 먹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생선 주로 연어나 고등어, 등푸른 생선에 참치, 연어, 고등어와 같은 바다의 생선이나 또는 견과류, 씨앗, 특별히 버드윅 박사님께서 최고의 항암요법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아침마다 아침마다 드십니다. 노벨상 수상자로 6번이나 거론되었던 독일의 버드윅 박사님께서는 이 버드윅 프로토콜에 보면 어떻게 먹어야 종양이 다시 재발전이 되지 않는다? 황단백질에다가 무엇을 넣어서? 아마씨를 넣어서 드시면 매 끼니 때마다 드시면 종양 억제하는데 굉장히 특효약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아마씨와 아마씨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하고 여러분 이제 생선을 드시면 오메가3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시죠?
지금까지 공부하셨으니까 수은 중독과 함께 더불어서 그 생선 기름이 상당히 혈관을 막는 주범이라는 것을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은 오메가3 지방이 EPA로 변환되고 다시 DHA와 DPA로 변환되는 것을 아십니다. 자, 그러면 몸이 건강하려면 체내에 있는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이 어떤 비율로 섭취가 돼야 되냐면, 자, 여기 보시니까 몇 대면? 오메가6가 2, 오메가3가 1. 요런 비율이 가장 좋은 배합입니다. 종양을 억제할 수 있는. 잎이 많은 식물을 뜯어먹는 방목된 동물에게서 이 두 가지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6가 2, 오메가3가 2대 1의 비율로 이제 공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한국에서는 대마씨가 이제 마약 성분으로 이제 규명이 되어 있지만, 이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는 이제 아마씨를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아마나 대마에 있는 이 성분들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씨를 매 끼니마다 드시는 게 종양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암 전문가들이 매 식단에 아마씨 먹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제로 이 아마씨를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CLA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합 리놀렌산은 다이어트 약이야.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공백 리놀렌산 하면 CLA, 복합 리놀렌산으로 많이들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만 CLA를 드셔야 되는 줄 아는데, CLA는 상당히 강력한 항암제 한 가지입니다. 자, CLA는 자, 표면적으로 복합 리놀렌산은 리놀렌산과 유사하지만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생선기름에 많은 리놀렌산은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효과는 정반대인데, 리놀렌산이 풍부하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해준다, 촉진해준다. 촉진시킨다. 그런데 그것을 CLA가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복합 리놀렌산이 홍화씨에 주로 많죠. 자, 실제로 CLA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의 한 가지인데요. 최근 쥐에 대한 실험에서 CLA를 소량 투입해서 유선 종양을 45%나 축소시키고, 또 과학자들이 소량의 CLA를 유방암세포 배양제에 투여해야 하고 8일 후에 CLA가 몇 프로나 줄더라? 93%의 암세포를 죽이더라. 필수 지방산이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핀란드에서 한 그룹의 연구자들이 CLA를 많이 섭취하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이 다른 여성들보다 몇 프로나 낮더라? 60%나 낮더라. 자, CLA는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증진하고 혈액의 점도를 개선하고 비만을 개선해주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나 여러 종양 환자분들이 이 복합 리놀렌산은 미국에서는 많이 처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방에 대한 대략적인 이 에센셜 패티 어시드, 필수 지방산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코코넛유나 또는 아마씨유, 올리브유가 어떤 효능을 우리 몸에서 발휘하는지. 많은 지방 전문가들은요, 이 코코넛 기름이 기름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하늘마을에 오시니까 코코넛 기름, 제가 로푸드에는 죄다 다 코코넛을 쓰고 코코넛 기름을 쓰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당근 쿠키도 드셔보셨고, 여기서 저는 이제 코코넛 오일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호박 파이를 드실 때도 제가 코코넛 오일로 구워서 다 드리는데, 자, 코코넛 기름의 가장 인상 깊은 특성은 이것 때문입니다. 모유에 들어있는 면역 항암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유를 먹은 아이들과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의 면역력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바로 모유 속에 있는 라우루산 때문입니다. 이 라우루산이 전체 50%인데 라우루산이 많은 다른 원천은 바로 사람의 모유입니다.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이 라우루산 성분을 늘 먹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병에 노출되지 않는 면역력이 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요 라우루산이 이제 바이러스와 갖가지 병원성 박테리아, 누룩곰팡이, 또 박테리아, 기생충 등의 미생물들을 파괴하는 것을 밝힌 수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에센셜 패티 오일의 대가인 미국의 메리 애니그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코코넛 기름은 식단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는 생리적 기능을 가진 음식이다. 이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상당히 코코넛 오일이 유난하게 돌아가게 하는데요. 코코넛 기름을 섭취해서 얻는 건강과 영양에 관한 장점은 수백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알려져 왔다. 코코넛 기름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항균성 지질의 원천이고, 쉽게 말하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항균성 지질의 원천이 바로 코코넛 오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 촉진되지 않고 억제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름이 바로 코코넛 오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장님께서 요새는 장을 제가 바쁘니까 많이 봐주시는데 코코넛 오일 시킬 때마다 손이 떨리실 거예요. 조금 옛날엔 코코넛 오일이 참 쌌는데요. 지금 이제 코코넛 오일이나 코코넛 밀크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좀 여러분들이 조금 구하시기가 조금 그렇겠죠.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의 메리 애니그 박사님께서는 코코넛 오일이 굉장히 중요한 바람 억제제로 사용되는 기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코코넛 오일에 어떤 성분이 이렇게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코코넛 기름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 뭐죠? 트랜스 지방. 바로 액체 상태의 이 오일을 고체로 딱딱하게 가공할 때 수소 첨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을 일컬어 다시 말하면 아크릴라마이드가 나오는 그런 그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그런 지방이 바로 이제 트랜스 지방입니다. 코코넛 기름에 포함된 3분의 2의 포화 지방은 중세 지방산인데요. 대개 이제 대부분의 식물과 씨앗 기름은 장세 지방산이고 이 장세 지방산은 간이나 췌장에 긴장을 주고 인체에 축적된 지방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그런 지방인데 코코넛 기름에 있는 중세 지방은 항균 특성이 있고 또 면역 시스템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쉽게 소화돼서 빠르게 에너지로 변한대요. 암 환자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시면 치료하는데 에너지가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소화되고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반면에 체중은 감소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이어트의 원리와 암을 해독하는 원리가 비슷합니다. 체중이 감소된다는 것은 독소가 체내에 쌓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코코넛 기름을 먹으면 체중이 빠집니다. 그래서 축산업자들이 이 코코넛 오일을 굉장히 싫어하죠. 예. 자, 미국의 50%는 과체중인데 코코넛 기름의 장점은 신진대사를 자극해서 신진대사가 촉진하게 되니까 이 혈액 내에 이 세포 독소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코넛 오일이 이렇게 좋은데 1930년도에 치과의사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가 남태평양 지역을 여행하다가 음식과 관계된 일반적인 건강과 치과 질환과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일반적으로 코코넛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건강하고 날씬하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분이 코코넛 오일에 어떤 성분이 그렇게 이 독소가 체내에 쌓이지 않게 하는가? 1940년 농부들은 그들의 가축을 살찌우기 위해서 당시에 코코넛 기름이 참 쌌거든요. 그래서 값싼 코코넛 기름을 그냥 우장창창 먹였는데 이게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좀 살이 많던 애가 이렇게 날씬해지네요. 그건가? 엄마하고 아이 같기도 하고. 자, 오히려 가축을 날씬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이후로 축산업계에서는 코코넛 기름을 안 쓰시겠죠. 자, 동물과 인간에 대한 많은 실험 연구에서 장세 지방산을 중세 지방산으로 바꾸면 체중을 감소시키고 지방 비율도 줄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따라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암 환자들의 식단에는 채소나 씨앗에 들어있는 이 불포와 장세 지방산을 어떻게 중세 지방산으로 바꿔서 체내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코코넛의 중세 지방산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체내 독소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화지방산이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 여러분 많이 아시죠? 포화지방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대개 동물성 지방은 무조건 다 포화지방이야.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셨죠? 그래서 이제 코코넛 기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쟤 포화지방이잖아. 포화지방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완전 넌센스입니다. 코코넛 기름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은 포화지방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실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런 헛소문이 돌았냐면 약 50년 전 어떤 엉터리 연구의 근거가 있는데 그 연구는 바로 이제 FDA에서 지원을 받는 그 식물 기름 회사에서 이제 코코넛 오일을 좀 비하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소화된 코코넛 기름을 사용해서 이제 코코넛 오일의 이 포화지방산이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 보도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엉터리 헛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코코넛 오일의 장점에 대해서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제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이제 궁금증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이제 암 환자들은 이 필수 지방산의 섭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양 억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코넛 오일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그러한 식습관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정말 이 진실로 모든 수소화된 기름은 건강에 상당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화학적으로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 형태로 만들거나
수소가 첨가되어 있어서 트랜스 지방이 된 것은 아크릴라마이드 때문에 상당히 우리 몸에 해롭지만, 그러나 순수 코코넛 기름은 우리 몸 인체에 상당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기름인데요. 자, 이 브루스 화프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코코넛 기름이 지구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기름이다. 어떤 분들은 채식하는 분들이요, 살찌우려고 뭐 참기름, 들기름을 반병씩 드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형태로 드시는 것은 차라리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런데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가열했을 때 어떤 형태로 드셔야 되는가를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이제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저희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올리브 오일이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압축된 올리브 오일 말고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자, 이 생으로 압착한 엑스트라 버진이 참 좋은데, 올리브 기름에 어떤 성분이 바로 지금 공부하셨던 오메가3나 오메가6보다는 오메가9, 그것뿐만 아니라 오메가9 지방, 일명 올레산이라고 알려진 지방의 가장 좋은 원천으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때문에 올리브 오일의 효능이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데요. 자, 우리 이제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첫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9, 올리브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오메가3나 오메가6는 주로 다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올리브 기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다시 말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뜨려주고, 우리 몸의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올려줘서 심장병도 예방하고 각종 혈관병을 예방하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는데, 특별히 올리브 기름은 오메가9 지방, 이런 올레산 성분이 어떤 기름보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요. 샐러드나 야채 혼합, 야채를 믹스해서 먹을 샐러드에 이제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사실 이제 로푸드 요리를 하실 때 이제 뭐 베이킹을 할 때 밀가루, 계란, 우유 없이 저희 베이킹하는 거, 빵 만든 거 보셨죠? 예, 이제 드셔보셨죠? 자,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코코넛 오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에 궁합이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는, 자, 이게 그 빵을 구울 때 그걸 넣으면 여러분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겠죠? 예. 자, 게다가 이제 샐러드를 드실 때는 거기에 또 참기름, 들기름은 안 어울립니다. 나물 요리에는 어울려요. 오늘처럼 뭐 인디안 돼지 감자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압착해서 용매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참깨나 들깨, 너트 종류 그대로, 씨드 종류 그대로, 씨앗 종류 그대로 씻어서 일어서 드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아침마다 하늘마을 식단에 아마씨유와 들깨를 여러분들이 한 숟갈씩 드시는 것처럼 나물 요리를 하실 때는 들깨가루를 이렇게 분쇄해서 즉석에서 드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기름 형태보다는. 그래서 이제 샐러드에는 주로 이제 올리브 기름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이태리 요리에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브유도 여러 종류가 있죠. 뭐 퓨어 올리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열이나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압착했기 때문에, 압착해서 첫 번째로 얻은 기름이기 때문에 사실 매 끼니마다 올리브 열매를 먹으면 염증이 있는 모든 장기들을 치료해 줍니다. 올리브 열매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태리처럼 올리브가 이렇게 우리 마당에서 나는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신 뭐 염장 올리브보다는 이 첫 번째로 압착해서 추출해서 얻은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가장 농도가 좋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염증성 질환들을 치료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손을 많이 대지 않았고 가공 상태를 많이 두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자연 올리브 상태 기름과 가장 유사하고 또 항산화제와 비타민 E와 페놀 등의 성분,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열하는 음식에 열을 가해서 요리할 때 올리브 기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콩기름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을 가할 때는 올리브 기름은 발연점이 낮습니다. 171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열할 때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이때는 엑스트라 버진보다는 퓨어가 훨씬 더 낫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시고, 가열한 요리를 할 때는 사실은요, 아보카도 오일이 좋습니다. 발연점이 271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발연점에 대해서 다음 것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발연점에 이제 음식에 열을 가할 때 이
이 발연점이 낮은 아이들은 독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열해서 드시면 독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흡수력을 좋게 하고 항암 효과를 높이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토마토를 드실 때 토마토는 수용성이기도 하지만 지용성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토마토 요리를 우리 몸의 흡수력이 높게 항암 효과를 9배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생토마토를 드셔도 되지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이나 또는 아보카도 오일을 넣으시면 흡수력이 무려 9배 이상이 높아지는 것을 공부하셨죠. 자, 아보카도는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아보카도유에 대해서 참 오늘날 이제 아보카도에 대해서 지금 이 논란이 분분합니다. 환경학자들은 지금 아보카도가 환경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이제 아보카도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지만 그러나 아보카도 속에서는 이 아보카도에는 굉장한 영양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참 이것에 대해서 참 이제 논란은 분분하지만 자 아보카도는 이제 지방의 우수한 원천이고 특별히 오메가3와 오메가9 지방이 많습니다. 로버트 아킨스 박사님께서는 아보카도는 영양이 풍부하고 특별히 심장병이나 항암에 좋은 특이한 과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아보카도 몇 쪽씩 드시고 계시죠? 아보카도나 비트 같은 거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보카도가 좋다고 집에서 한두 개씩 매일 잘라가지고 샐러드나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일 드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지방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 아보카도는 오메가9 지방, 올레산이 풍부한데요. 특별히 아보카도는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은 카로티노이드 루테인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상당량의 카로티노이드, 제아잔틴이나 알파카로틴이나 베타카로틴과 같은 많은 양의 토코페롤과 비타민 E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보카도는 우리 몸의 필수 지방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오메가6와 오메가9의 배합이 또 오메가3의 배합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이제 영양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타임지의 10대 슈퍼푸드 가운데 이 아보카도 오일이 손꼽히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자, 왜냐면 이제 아보카도는 이 버터 맛이 나죠. 그래서 이제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이 풍부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84%가 혈관 건강에 아주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고 또 이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는 줄여주고 혈관 안에 어혈이 생기는 거. 여자분들이 한의원에 가시면 주로 어혈이 아기 놓고 나서 어혈 생기고 맨날 이제 아기 놓고 무리하고 과로하고 남자분들도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여기저기 어혈이 많이 생겨서 혈전, 피떡이 많이 뭉쳐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좋은 지방산에 그런 성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보카도 오일은요. 아보카도 이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함량이 무려 75%나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가장 잘 배합되어 있는 지방산이 바로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또 혈관 청소부인 오메가9까지 풍부해서 아보카도는 각종 심혈관 예방 치료제로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영양소로 암을 대체하는데 좋은 필수 지방산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식품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에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로 그리고 아보카도가 굉장히 중요한 심혈관 예방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열할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일명 뭐라고 합니까? 가열할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일컬어 발연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발연점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요 발연점이 높아서 발연점 이상 온도에서 요리할 때 발생되는 각종 유해 물질, 요런 활성산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이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에 가열했을 때 이러한 활성산소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보카도 오일의 발연점은 몇 도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몇 도? 160에서 170도. 올리브 오일은? 그 참기름과 들기름을 드드드드 볶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네들은 그냥 나물 무칠 때 그냥 저희가 참기름 들기름 할 때도요. 저희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가 방앗간에 가서 지키고 섰어요. 많이 안 볶아요. 살짝만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해서 고소한 맛은 덜하죠. 많이 안 볶으니까. 그렇지만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은 이제 발연점이 190도 정도 됩니다. 예, 퓨어는 더 낮겠죠. 그 다음에 포도씨유는 216도씨 정도 되고 까놀라유는 약 240도씨 되는데 아보카도 오일이 271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열해서 요리를 하셔야 될 때는 어떤 기름을 사용하시면 될까요?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지방 중에 가장 좋은 지방은 뭐였죠?
공부 제대로 하셨네요. 자, 2005년 1월 저널 오브 뉴트리셔널 바이오 케미스트리에 발표된 실험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보카도 잘 익었다 이 녀석. 우리가 아보카도 이모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게 숙성시키는 게 좀 까다롭죠, 아보카도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싱싱한 걸 사와도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가끔 얼기도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거뭇거뭇하게 묻어 있으면 좀 여러분들은 이거 뭐 상한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숙성 과정에서 이제 그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보카도는 숙성하는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 아보카도가 먹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드셔야 돼요. 유방암 환자들하고. 자, 카로티노이드와 토코페롤을 함유한 아보카도의 추출물이 바로 안드로겐 의존형과 안드로겐 비의존형 전립선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사실 남성분들의 그 60대 이후의 남성분들은 전립선의 염증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개가. 특별히 육식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리고 우유를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목사님이 하루에 2컵씩 우유를 드셨는데 전립선암에 걸리셨는데 심각한 상태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유를 당장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주 뒤에 왔는데 놀랍게 상태가 좋아지십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가장 이 못된 녀석이 우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하셨으니까, 자, 아보카도는 안드로겐 의존형과 안드로겐 비의존형 전립선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원들이 아보카도에 있는 루테인 한 가지만 가지고 전립선 암세포를 처치했을 때는 카로티노이드 성분 한 가지로는 암세포가 크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영양소 하나, 루테인 성분 하나만 빼서 전립선암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아보카도에 있는 카로티노이드와 토코페롤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서 먹어버리면 안드로겐 의존형과 안드로겐 비의존형 전립선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소로 암을 퇴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학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아보카도의 효능은 아보카도는 전립선 암세포를 죽이는 데 필요한 복합적인 카로티노이드와 토코페롤 성분이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일 볼포화 지방 성분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이라서 이러한 생물 활성 카로티노이드의 흡수가 빨라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지용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에 의해서 드셔야 되죠.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먹듯이.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이라서 생물 활성 카로티노이드의 흡수를 빠르게 촉진시키려면 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아보카도의 효능을 보시면 아보카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베타시토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고혈압을 예방하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순환기 질병을 치료해주고, 또 불용성이나 가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키는 소화 개선제로도 활용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아보카도는 이 눈의 건강과 시력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 또는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이제 시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활용하시면 안구 건조증 이럴 때도 도움이 되겠고요. 노화나 황반변성, 백내장 등의 안구 질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제아잔틴이나 루테인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 식단에 하늘마을에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만 왜 제가 이런 아보카도나 아마씨나 들깨나 콩물, 아침엔 콩물, 점심엔 넛밀크 왜 활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막 나오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한 3가지 내용 이제 이해되십니까? 첫째 시간에 뭐 배우셨죠? 뭐 공부하셨죠? 강황. 강황을 어떻게 드시면은 그 천연 항암 효과를 1000배나 높일 수 있을까요? 네. 강황의 주성분은 빠졌네요. 뭐하고? 커리하고, 후추하고 또 거기다 더 촉진시키려면 토마토. 네네.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항균제, 에키네시아의 효능이 얼마나 기적의 약초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 에키네시아의 효능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마지막으로 어느 지방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을까요? 코코넛 오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지만 여러분들이 열을 가할 때는 어떤 기름을 쓰셔야 돼요?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몇 도? 271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는 좋은 필수지방산으로 여러분의 종양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참 염려하세요. 여러분들도 긴장되시죠?
저희 이제 하는 분들도 저희가 많이 받지를 않고 있고 아예 이제 그런 이제 형편 가운데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세상이 참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보호의 울타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호하셨습니다. 장자총회 때 사단이 와서 욥을 고소하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과 또 욥의 모든 소유물에 무엇으로 두르셨기 때문에 산울이 뭔데요? 아, 무슨 울타리요? 예, 울타리는 울타리인데 율법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우 골치 아프시죠? 자, 율법이 더 이상 이 은혜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 산울로 하나님의 율법의 울타리로 우리가 둘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 워리하시라고. 자, 우리가 출애굽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어디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었죠? 예, 산울로 들려진 율법의 울타리 가운데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서 열재앙 가운데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산울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언약의 피를 바르면 그 천사들이 그 백성을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우리 몸의 문설주와 임방에 여러분들이 언약의 피를 바르셔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율법의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경험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 믿음과 마귀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아시죠? 자,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귀도요, 귀신도 듣고 떨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야고보서 책을 썼는데 저 뒤에 한번 보시면 예수의 믿음과 마귀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임방의 피를 바르는 경험은요, 신학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아. 성경 100번 통독했어. 그리고 나 방언의 은사도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마음의 임방에 언약의 피를 바르는 경험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죄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간혹과장님께서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이제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낱 교리주의자, 한낱 신학주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생애를 변화시키고 내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는 그 언약의 피를 우리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회에 가서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등이 뜨끈뜨끈해지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내 모든 행위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나의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율법의 울타리로 보호하심을 받는 안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돈을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드리기를 원하세요? 마음은 뭔데요?
매니스크립트 릴리저스 551권 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hat is the new heart? 마음이란 무엇인가? It is the new mind. 그것은 새로운 마음이다. What is the mind? 그러면 그 새로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It is the will. 마음은 무엇이다? 의지다. 날마다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이제 극장 안 갈 거야. 나 담배 끊을 거야 하는데 가서 담배 사오시고 담배 끊을 거야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이 죄에서 개가 토하여낸 것을 도로 먹으러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터닝백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인방에 언약의 피를 바르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Don't worry, be happy 하셔야 되겠죠? 예,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purify, 정결케 된다. 십계명의 율법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엄마 미워. 금지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치지 않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비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금지 사항들은 순종에 따르는 행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이러스에 안전하시려면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고기 이제는 여러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건강법칙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내 마음의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병에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건강법칙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따르는 건강의 축복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영원한 세대를 통해서 기쁨을 선사하게 될 품성의 순결을 이루어준다. 제가 너무너무 소원하는 게 소영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게 제 소원이에요. 매일매일 소영아, 너는 내 종이야. 그게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거든요. 그게 목적이 바로 품성의 순결이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겠죠. 자,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의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변할 수 없는 의의 원칙을 보여주심으로 범법에서 비롯되는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하는 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 율법의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